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랄까 아 그닥 아직도 안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뭐 살아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거래량,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가 사고 파는 그런 거래량 자체가 어, 확실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좀 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요.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세 수요가 좀 많은 그런 아파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산 상록구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뭐 지역이 재개발되고 그런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시면은 그냥 옛날 동네 이게 파란 지붕 이렇게 뭐 쾌적한 지역은 아니고 뭐 특이점 하나는 이쪽 중앙동 쪽 신안산선이 간다 그 정도기 때문에 음, 매매가 자체는 아직은 뭐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. 조금 좋아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. 오늘 일요일인데 잘 쉬고 계신지요? 예, 오늘을 저도 영상을 올려야겠죠? 예, 요즘 많이 더워지는데 저녁엔 조금 쉬어진 것 같은데 아직은 습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에어컨을 지금 빵빵 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어떠신지요? 예.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이제 시흥 쪽 좀 봤다 그러면은 이제 안산시 상록구 또 아파트 상황을 좀 보려고 그러고요. 아파트 상황 좀 보려고 그러고 일단 경매 관련해서는 이제 금년 1월부터 경매 진행된 건 좀 보고 있고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. 지금 30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의외로. 예. 그리고 이 안산시 상록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가 이제 뭐 권성구, 옆에가 이제 군포, 시흥 뭐 이기 때문에 바로 위가 시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록구 쪽에서 이제 군포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라인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이제 수리산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군포 쪽으로 올라가는 게 좀 막혀 있는 것 같긴 하고요. 좀 군포 뭐 안산은 단원구랑 상록구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안산 좀 다뤄본 영상이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현 상황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몇 가지 케이스 좀 제가 선정을 해봤고요. 자, 상록구 그랑시티 쪽 보고요. 32평 8.9 유찰 6.3 유찰됐고요. 4.4억이니까 한 5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. 32평이고 보니까 새 아파트인데 뭐 안개가 껴있네. 그리고 바로 물가가 좀 있고요. 실거래가를 봤을 때 지금 음, 117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한번 볼게요. 이게 102동이거든요. 102동인데 35평. 호가가 보니까 매매 뭐야 이것도.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? 왜냐면은 매매가가 매매 호가입니다. 그게 9.8, 9억이고 전세가는 반토 50%인데 4.5예요. 전세가율이 지금 호가만 봤을 때는 50%고
지금 희한하다 여기. 일단 시세가 지금 2000년도 초까지는 한 5억 수준에서 거래가 좀 활발히 되다가 뚝 끊겼어요. 거래가 뚝 끊기고 지금도 거래가 이게 살아났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. 전세가도 지금 3.6억에서 5억 찍었다가 지금 한 3.6억 다시 돌아왔는데 전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전세 수요는 많지는 않고 이게 32평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 소형 평수랑 상관없이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. 사진을 좀 볼까요? 새 아파트고랑 자이 GS건설이죠. 자이 아파트. 새 아파트예요. 새 아파트고 지금 거래가 없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 없는 아파트는 조금 기다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5억 정도 낙찰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여기 거래가 좀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닥 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하고 위치를 잠깐 보면 여기가 되게 웃긴 게 바다잖아요. 시야 호수잖아요. 이게 무역까지 들어와요. 바로 앞이거든. 그러니까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. 물가인데 지금 여기가 사실은 보면 지하철 타기가 매우 힘들죠. 매우 힘들어. 이게 힘들고 요 앞에 뭐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가 있긴 한데 교통적으로 좀 어렵죠. 그리고 여기서 고속도로 타기도 매우 어렵죠.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길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매송RC를 가긴 가야겠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RC가 가장 가깝고, 근데 여기서 이쪽 쭉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? 이쪽으로 가서 이건 뭐야? 평택 시흥고속도로 남한산인데 딱 중간이에요. 매송하고 여기. 그래서 뭐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이렇게 높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, 여기 위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인데 서안산 IC, 안산 IC 쪽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,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딱 중간이라 딱 어렵다. 그리고 4호선이 있긴 한데 4호선도 한참 머네요. 한양대합역 있고 뭐 초지역이 있긴 한데 많이 멀어요. 그래서 어떤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립이 돼 있는 아파트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지 어떤 그 실수요 또 전세에도 그렇게 뭐 인기가 있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새 아파트긴 한데 이게 지금 20년 사용 승인이잖아요. 근데 얼마 안 된 아파트, 2년 된 아파트. 근데 그닥 뭐 그렇게 수요가 있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음 상록구 본호동 신한 아파트. 평수 엄청 큰데? 몇 평이야 이게? 60평인데? 오래된 아파트고요. 5.5 유찰, 3.7 유찰, 2.7이잖아요. 그러면은 3억 초반, 3.1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좀 호가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, 평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원래 한 3억 정도 거래가 되다가 쭉 올랐다가
거의 1년에 한두 건이 거래가 되고 거래가 거의 없네요. 전세 수요도 뭐 그냥 그렇고. 그럼 최근에 거래된 게 4억인데 전세가 한 2.8억이면 한 전세가율 한 그래도 한 70% 정도 되는데 그닥 인기 있는 아파트 아닌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낙찰을 받았다. 3억 초반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실거래가가 4억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3억 천에 받아서 한 3억 5천에 내놨다 그러면은 팔릴까요?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요가 인기가 없는 아파트는 솔직히 경매로 받아도 좀 리스크가 큰 거죠 사실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위치 한번 볼까요? 위치 같은 경우는 상로수역 바로 앞이고 근데 여기가 원래 이제 좀 오래된 동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거 지역 자체가 이렇게 뭐 깔끔하고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그닥 뭐 그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니고요. 여기서 상록수역 바로 앞에 있고 여기가 사리역이라고 하네. 수원 분당역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쪽으로 다 탈 수 있으니까 이 지하철 접근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동네 자체가 그렇게 뭐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쾌적하고 그러진 않고요. 조금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지하철 양쪽 이용할 수 있는 거?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쌍록수 건건동 건건 2편한 세상. 이거는 24평 5억 유찰 3.6억인데 4억 정도? 4.3억 정도에 받아가신 것 같고요. 요거는 인기가 많네. 자, 호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입니까? 24평인데 지금 호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한 4.8억 4.2억 호가 전세는 없네. 그리고 되게 좀 인기가 많네요 확실히. 지금 19년도에는 거의 지금 한 3억 정도에 팔리다가 한 5억까지 찍었어요 21년도에. 그러다가 딱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거래가 살아났다고 보긴 좀 어렵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요거 최근 거래가 3.8억 정도 4억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전세수가 어마어마하네요. 요거는 한 전세가 2.6, 2.4기 때문에 약간 70% 정도 전세가율.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안정적인 아파트 인기가 있는 그런 데이터죠.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전세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은 거래량이 좀 어떻게 충분히 데이터가 쌓이진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겠지만은 전세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4억 초반대 받았다 그러면 저기 보세요 지금 3억 8천에 거래가 되잖아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한 3억으로 3억 이하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. 네. 경매로 받는다 그러면 3억 이하로 받으면 좋잖아요. 3억에 받았다 그러면 이걸로 전세 놔도 내 돈 한 5천만 원 있으면 전세 놓잖아. 회수가 되는 거지. 한 2억 5천 정도 회수가 되잖아요. 그리고 월세로 받으면 얼마야? 3천에 100 받아. 3천에 100. 3천에 100이면 얼마야? 3억에 받았어. 그럼 3천에 100이잖아요. 그럼 100이면은 3천에 100이면 3억에 받았으면은 2,700만 원 들어간대도. 그리고 월 수익이
200만 원이잖아요. 2,700원 1,200이니까 몇 분의 몇입니까? 잠깐만. 이런 것도 월세를 한번 보면은 3,100이잖아요. 그러면은 100 곱하기 12는 나누기 2,700은 곱하기 100은 아니구나. 죄송합니다. 이게 2억 7천인데 제가 한 4% 되네. 4%. 근데 월세가 4%면 사실 대충 그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런 월세보다는 그냥 뭐 주식 배당이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은 또 월세 같은 경우는 또 뭐 부동산 자체라는 거 자체가 세금도 많이 들고 또 비용이 또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닥 어떤 그 월세보다는 배당이 좀 난 것 같아요 저는. 그래서 부동산 월세는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요. 다음 여기 상록구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네. 예술인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요. 32평 4.7억 입찰됐고 3.3억이잖아요. 그러면은 한 4억 정도? 낙찰 받으신 것 같고. 여기는 거래가 꽤 있네. 싸서 그런가? 뭐야, 32평인데 지금 한 2억 2020년도에는 뭐 2억대 뭐 거래되다가 4억 좀 넘게 거래되다가 다시 망해가지고 지금 3억대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. 그래도 꽤 거래가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전세가 듬성듬성 있는 것 같고요. 전세 수요는 뭐 꾸준히 있는 것 같긴 하고요. 한 얼마? 한 2억 수준에서 전세 수요가 좀 있고. 그리고 단지가 85년도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40년 된 아파트예요. 이거.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얼마에 받았냐? 그러면 한 4억 초반대 4.1억에 받았다고 치면 지금 망했네? 이게 최근에 거래된 게 한 3.5억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4억에 받아도 안 되고 굉장히 싸게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분이 4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망한 겁니다. 네, 망한 거고 여기는 좀 저 같으면 걸릴 것 같고요. 위치를 보면은 예술인 아파트가 원래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 예술인 아파트 앞에 여기 중앙역 앞에가 어떻게 보면 여기 좀 핵심 중심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앙역 쪽으로 해서 신안산선이 지나가요. 그래서 이게 블록이 하나 두 개인데 여기 앞에 서울로 가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는 그닥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파트 자체는 좀 낡아가지고 조금 그렇고요. 그리고 아까 지금 보십시오. 건건 이편한 세상. 요거 제가 좀 안 봤는데 위치를 좀 안 봤는데 단지 자체는 2006년이니까 한 20년 된 아파트고 위치 자체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안산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안산하고 군포 사이에 그 반월역이거든. 반월역.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조그만 마을이에요.
그러니까 아직 뭐 안산이 군포랑 뭐 도시 측면에서 이게 연결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녹지가 있거든요. 녹지도 있고 뭐 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뚝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, 여기가 뚝 떨어 어떻게 살짝 마을 느낌이 나는 동네이긴 하고요. 근데 여기 자체는 사실 바로 앞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타고 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 과천 쪽으로 쭉 올라가거든요. 뭐 금정 지나가지고 서울로 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역세권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인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?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것만 보고 좀 판단하는 거고요. 그래서 좀 위치 자체는 조금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인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마지막으로 상록구 사동 안산 고잔 푸르지오 이고요. 몇 평이냐? 47평. 7.2억 입찰 5억이니까 한 6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20년까지는 이게 한 5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쫙 올라가 7억까지 갔다가 뜸 하다가 지금 한두 건씩 거래가 좀 살아나긴 하는데 아직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좀 믿을 수는 없고요. 최근에 거래된 게 한 6억? 6.3억 뭐 그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, 전세가 뭐 이때는 좀 있긴 하는데 그렇게 뭐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인기가 많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앞에 분이 이게 뭐 6억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애매하죠. 지금 6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경매로 6억 받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. 그냥 뭐 일반 매매를 해서 받아도 되고, 뭐 받아도 사실은 거래가 뭐 띄엄하기 때문에 그닥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위치를 잠깐 보면은 이거 여기도 바닷가네. 아까 봤던 그랑시티자이랑 뭐 사정은 좀 비슷한 것 같고, 한양대 옆이긴 하고요. 뭐 지하철 타기도 좀 멀고 사실 고속도로 접근성도 없기 때문에 구석에 뭐 조금 많이 외진 곳이고요. 여기 뭐 하는데? 여기 공원이네. 공원입니다. 근데 굉장히 좀 외져요 사실은. 네, 안산에서 좀 바깥쪽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또 여기 앞에가 공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닷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지역에 확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로 뭐 인프라가 들어올 가능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너무 외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랄까 그닥 아직도 안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렇게 뭐 살아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거래량,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가 사고 파는 그런 거래량 자체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좀 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요.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세 수요가 좀 많은 그런 아파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산 상록구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뭐 지역이 재개발되고 그런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시면은 그냥 옛날 동네 이게 파란 지붕 이렇게 뭐 쾌적한 지역은 아니고 뭐 특이점 하나는 이쪽 중앙동 쪽 신안산선이 간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매매가 자체는 아직은 뭐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